자, 3번. 시험장에서 만약 2번을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넘겼다면 3번은 더더욱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말 그대로 첩첩산중인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3번은 한번 읽어볼게요. 감정평가사 갑은 지방판사 을로부터 철도 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감정평가, 철도 사업을 의뢰받았대요. 근데 본 소송 과정에서 원고하고 피고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토지의 사전 분석을 해보기로 하였다. 그랬을 때 피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매수인이죠. 주장할 것을 보이는 대상 토지의 이용 상황을 관련 법규 등을 통해서 검토하고 평가해라. 원고, 피수용자, 매도인이죠. 이용 상황을 검토하고 평가해라. 그럼 하나의 토지가 이용 상황이 뭐냐에 따라 가치가 엄청 변한다는 거잖아. 간략히 설명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다 알고 있는 입장에서 도로 봐요, 도로. 그러면 어쨌든 볼게요. 그래서 이걸 좀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상금 산정이고 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10-3번지에 대해서 이때를 가격 시점으로 한 적정가액을 평가해라. 그러면은 갑자기 10-3번지, 우리가 평가하는 건 10-3번지인데 뜬금없이 10-1번지와 10번지와 10-1번지의 변동 내역이 쭉 나왔죠. 그러면은 이때 건축 허가를 10번지에서 건축 허가를 득하고 여기서 이게 분할이 됐어. 1번지가. 어떤 토지가 있는데 건축 허가를 이제 득한 거죠. 그러면서 이게 분할이 된 거야. 그래서 얘는 10번지이고 얘는 10-1이 된 거야. 이 날짜에. 그 다음에 이때 지목이 또 변경됐대요. 지목도 변경됐어. 그런데 또 이 날짜에 무슨 일인지 또 분할돼가지고 얘는 이제 10-3이 된 거고 10-1번지에 분할된 데는 얘는 10번지에서 분할된 데는 10-2가 됐대요. 뭔 얘기야? 잘 모르겠어. 하여튼 넘어갈게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 밑에 또 대로 사업이 있네. 도로 사업이. 우리는 철도 사업이에요. 근데 이때 이미 뭐 사업 인정이 있었는데 변경이 한 번 되고 중간에 변경이 됐네. 근데 어쨌든 공사가 완료됐대요. 이때 사업이 있었고 사업 인정. 한 요때 이제 변경이 됐네. 그 다음에 사업이 준공이 됐고 준공도 됐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이 철도 사업은 요때 있었네. 요때쯤에. 어렵다. 뭐 하여튼 그렇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가하려는 10-3은 19제곱미터인데 지목이 도로래요. 그럼 여기 아까 보면은 얘는 건물이 났으니까 이거 대이겠지, 대. 근데 얘가 이제 대에서 도가 된 거죠, 도. 그 중에 무슨 이유인지 얘만 지금 편입된 거죠. 이게 19제곱미터고 준주거 지역이고 도시철도가 저촉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 얘가 뭐예요? 모집원이네, 모집원. 그래서 여기서 상업용 주거 현재는 도시철도와 저촉되어 있대. 음, 음, 그렇대요. 공시지가는 우리가 이제 뭐 보진 않았어도 딱 알 수 있잖아요. 18년도에 있으니까 사업 인정 이전 최근인 이걸 쓰면 되겠죠? 그 중에 우리는 B를 쓸 거니까 얘를 쓰면 되겠죠. 시점 수정치는 1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걸 준 거고 이런 거 이제 틀리실 일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거가 좀 문제인데 자 본건에요. 도시철도가 저촉이죠.
이거 반영하나요, 안 하나요? 어,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일반적 제한일 때고 개별적 제한일 때는 반영하지 않죠. 법상에는 사실 개별적 제한이란 말이 없고 당해 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반영하지 않죠. 지금 철도 사업에 편입됐는데 이 철도가 저촉돼 있으니까 가격을 싸게 주겠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저쪽은 고려하지 않고 하지만 표준시에 된 거는 고려해야 된다. 개발료 인해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도시철도가 있고 없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우리는 표준지 B를 쓸 거고 18년도니까 1.5를 쓰면 되겠네. 자, 이제 드디어 그림이 나왔는데 처음에 도로 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때는 1단지였는데 1단지도 아니지. 그냥 한 필지였는데 이렇게 분필이 된 거죠. 그리고선 지목도 바뀌고. 근데 뭔 이유에선지 사업이 아니, 변경이 됐죠. 얘를 빼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도로 사업이 편입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철도 사업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철도가 저축된 거야. 그리고 여기도 지금 분필이 됐지만 생각해보면 아까 표준지는 1월 1일자로 공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월 1일자는 이런 상태였던 거지. 그 중에 요만큼이 뭐였다? 30% 저축. 표준지는. 뭐 기준 시점에서는 10번지는 면적도 달라졌고 형상도 달라졌고 저촉률도 달라졌지만 우리는 1월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앞에서 문제에서 봤죠? 1번인가? 하여튼 거기서 봤다. 자, 그럼 이제 밑에 또 참고자를 볼게요. 철도법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사업 인정을 본다. 그러니까 아까 그 18년이 그 사업 인정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10번지는 허가 이전까지 상업나지였대요. 상업나지. 그런 다음에 허가를 득하면서 분필됐다. 득하는 과정에서 분필됐대요. 그리고 수용 재결 때 평가액, 이의 재결 때 평가액은 1,500만 원 후반이었네. 1,600만 원 가까이.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격은 사실상 사도를 기준으로 낸 가격일까요? 예전 공도를 기준으로 낸 가격일까요? 뭐 눈치가 있으면 사실상 사도겠죠. 왜냐하면은 사실상 사도니까는 소유자가 열이 받아서 소송까지 간 거 아닐까요? 예전 공도였다면은 내가 더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없잖아. 그러니까는 사실상 사도로 한 금액일 것이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뭐 네 개의 필지는 모두 이 사람 소유고 그리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여기까지 했을 때 음, 답을 한번 보죠. 답을 보면서 도시철도 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소송 목적의 감정평가로 뭐 가격 시점을 이러합니다. 뭐고 피고의 주장 사업 시행자는 사실상 사도라고 주장하겠죠. 그 이유는 뭐 이때 건축 허가를 득하면서 모번지에서 이제 분필돼가지고 지금까지 도로로 이용된 토지로 사실상 사도인데 그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은 시행규칙 26조에 있죠. 그래서 1항 2호에 보면 사실상 사도 부지는 인근 토지의 3분의 1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그 사실상 사도를 판단하는 그 규정이 네 가지가 있죠. 자재건조. 여기서는 저는 자를 본 거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가 그 사실상 사도인데 이거는 사실상 사도다. 왜냐면은 이 여기서 이제 그 분필해가지고서는 그걸 도로로 쓴다면은 전면 도로가 20m가 아니라 25m가 넓어지니까 그러면은 이게 중로에서 광대로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광대로가 되면은 그 가치가 그 10번지의 가치가 증가되니까 이건 사실상 사도다. 이게 뭐 여기에 화체됐다고 보는 거죠. 화체 이론. 그러니까 3분의 1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평가를 해보면은 일단은 적용 공시지가부터 보상이니까 18년도 그다음에 요거 여기 문제 이거 고려할 필요 없다고 나왔지만 이제 전 써줬고 그리고 뭐
그 표준지가 왜 B인지도 말씀드렸고 이것도 하면 되는데 개별 요인치에서 이게 중요하지. 그 사실상 사도는 인근 토지의 3분의 1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토지의 그 개별적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인근 토지가 뭐예요? 얘의 인근 토지가 사실은 얘예요. 얘. 뭐 이제 와서 얘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지금 이게 다 지금 사실상 사도로 쓰이고 있다면은 25m 도로가 될 것이고 얘는 세장형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광대한 명의 세장형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또 개별적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 내 거 지금 그 철도 저축돼 있지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요인치 주면은 이렇게 행정 요인은 아까 말했던 이렇게 해주면 되고 표준지의 30% 저쪽이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사동은 0.3, 3분의 1 이내니까 3, 3을 많이 줘요. 여기다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잘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평가액은 뭐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1,600만 원 내외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재결, 이의 재결이 사실상 하도록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원고는 당연히 예전 공도라고 주장하겠죠. 원고는 이거는 그 니네가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결정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나랑 지금 상관없이 분필이 되어가지고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된 거니까 이건 예전 공도로 봐야 된다. 그럼 그 예전 공도로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6조에 보면은 사실상 사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있다. 사실상 사도에서. 그리고 그 사실상 사도하고 뭐 사도법상 사도를 제외하고는 시행규칙 22조에 따라서 평가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보면은 이거 세 개는 이미 뭐 네 개는 다 똑같고 개별 요인 비교치인데 이게 평가사님들마다 또 달라요. 제가 여기 갖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평가하는 게 뭐예요? 얘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상 사도라면은 모집원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지만 얘가 지금 예전공다라면 얘 자체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도로를 뭘로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평가사님은 뭐 이 광대로를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도로인 거잖아. 뭐 물론 이제 여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라고 하더라도 20m인 거고. 그럼 이제 중로죠, 중로. 그리고 이제 형상이 문제인데 형상. 얘는 원래 이런 토지였는데 당해 사업이 아니지만 어쨌든 연관 있는 사업에 의해서 분필된 거니까 이 토지를 기준으로 봐서 세장형으로 봐야 된다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 요거를 그 가장형으로 봤거든요. 제가 요거랑 비슷한 거를 평가한 적이 있어요. 제가 물론 그때 잘못한 걸 수도 있지. 근데 저는 그때 그 조각난 그 토지 형상대로 했거든요. 그것도 진짜 딱 예전 공도였어. 어떻게 된 거였냐면은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가 이제 딱 가각 전제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는데 요만큼 필지가 남아 있었어요. 이 공장 소유로. 지적 측량을 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지만 이건 지금 현재 도로일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딱 이건 거죠. 그때 저는 이거를 부정형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장형으로 평가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로 가장형으로 평가했다라는 거. 그 개별 요인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하면 평가액이 이렇게 된다. 지금 1,600만 원에서 거의 뭐 3배 가까이 올랐죠? 소송할 만하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그
일부 편입이에요. 일부 편입. 영업보상은 칙 45조에 영업보상인 어떤 거다. 뭐 그런 요건 같은 거 있는 거고 46조에는 이제 폐업이 있는 거죠. 47조에는 1항에서 이제 이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는 뭐 이제 다른 규정들 뭐 2년 이내다, 4개월이다 이런 거 있는 거고 3항에 이제 일부 편입 그 중에 이제 일부 편입이 나온 거죠. 일부 편입 같은 경우에는 뭐 휴업 기간 동안에 영업이익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 뭐 편입됐으니까 뭐 설치 뭐 이런 비용. 그 다음에 그 축소되면서 이런 손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한번 보죠.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아주 도로사업 계속 나오네. 그다음에 영업보상에 대해서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데 뭐 볼게 사업인정이 있고 가격지점이 있고 여기도 약간 앞에랑 비슷한 상황이겠죠? 얘가 한 필지였겠지. 이 도로선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분필된 토지를 마침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필이 된다고 이 도로선이 깔리면 거기에 지금 발전기실이 일부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발전기실을 뭐 안으로 옮겨야겠지. 제가 딱 이런 아까 그 말했던 그 이런 거 있었잖아요. 공장에서 이제 가각전제로 이제 도로를 넓히면서 가각전제 했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딱 그 요번 보상이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거였었어. 그러는 과정에 요 남은 도로 그 필지도 이제 우리 매입하고 이런 거 딱 요 케이스예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그 휴업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을 보상해야 되니까는 그 최근 3년의 영업이익 요거는 이제 46조를 준용하게 돼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3년의 평균을 내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발전기 실은 지금 벽돌조에 9제곱미터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업손실 요건을 갖췄고 그 재설치할 때까지 불가능한데 가동이 불가능한데 그게 1개월 걸리더라. 그리고 다시 신축하는데 130만 원. 이게 이제 함정인 건데 어 얘를 이제 다 철거하고 재설치해야 되니까는 이걸 물어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뭐 이게 지으니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작물 조서에 별도로 조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발전기 실은 이미 보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이 휴업 기간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이전 설치하는 거 350만 원, 50만 원에서 400만 원. 그 다음에 축소에 따른 매각 손실액 이거 없다 그랬고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영업 손실 1개월 400만 원 이거 더하면 없다. 대신에 이 상한은 41조 1항 그 이전하는 것에 이걸 상한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보면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평가로 47조 사망에 따라서 가격 시점을 평가하는데 이거 3년 평균 하는데 이거 설명 안 드렸구나. 이게 법인이니까 하한을 검토할 필요가 없는데 문제 보시면은 여기 월평균 가계 지출비 도시근로자가 월평균 가계 지출비 3인 기준으로 요거에 이제 이걸 하한으로 원래 검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거를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얘가 주식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법인 기업이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고 하한 검토 불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얘기했던 400만 원, 그 다음에 발전기실은 지작물로 별도 보상됐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축소가 없다고 그랬고 그래서 두 개 더하면은 이건데 얘는 이전에 따른 휴업 보상액 이하니까 적정하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돼. 자, 오늘 쉽지 않았다. 하지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31회를 풀어보시면은 1, 2, 3번이 전부 다 쉽지 않았던 만큼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개념 잊지 마세요. 그 환원율과 가치와의 관계, 그 다음에 회수율과 환원율의 관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기와 지역의 특색과의 환원율과의 관계, 이런 것들. 또 위험과의 할인율과의 관계. 이거 여러 번 나왔으니까 잊지 마시고, 이럴 때 꼭 이런 책 보시면서 다시 한번, 뭐 이런 책에 그냥 그걸 외워서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 당연히 중요한데, 이런 거 놓치시면은 읽어도 읽어도 외워지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쨌든 다음에 30회로 빨리 만들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